요즘 햇님이 많이 게을러졌어요. 그래서 이제서 겨우 저 여명이 떠오릅니다. 이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워서 저는 일찍 일어나서 벌써 1시간 정도를 기다렸는데 그 달님이랑 조금씩 일은 했어요. 뭐 아직 카메라는 잘 안 잡히는데 그러다가 좀 햇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수확들을 하시나요? 수확을 하실 때는 뭐 이제 열매를 뭐 칼 같은 걸로 쪼개 보면서 속이 어떠한지 상태가 어떠한지 확인을 잘 해보셔야죠. 올해 많은 비와 그리고 이른 봄에 그 냉해가 좀 있었죠. 수확량이 그리 좋지 않을 겁니다. 물론 품질 상태도 좋지 않을 거예요. 뭐 이런 날이 있으면 뭐 저런 날도 있겠죠. 좋은 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수확 후에 나무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호두를 수확을 했으면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호두나무한테 뭐 유기질 퇴비를 투입을 해야 합니다. 지금 투입을 이제 시작을 해야 그 퇴비가 부숙이 되고 다시 분해가 돼서 내년 봄에 나무들이 우리 호두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할 때 그때 흡수할 수 있는 양분이 되는 거예요. 이때 내년에 필요하다고 짐작되는 유기질 퇴비에 100%를 넣는 것이 아니라 70%만 넣는 겁니다. 70%. 왜 70%를 넣느냐? 나머지 30%는 내년에 추비로 넣는 거예요. 발화가 되고 발육 상태를 보아가면서 부족하다 싶은 듯 할 때 조금씩 여러 차례 나누어 그때는 화학 비료가 들어가겠죠. 그게 그런 식으로 조금씩 주어야 나무가 말을 듣습니다. 그렇지 않고 한꺼번에 왕창 유기질 퇴비를 100% 이상으로 집어넣거나 그렇지 않고 화학 비료를 추비를 왕창 준다 하면은 나무가 제멋대로 커요. 말을 듣지 않는 거죠. 나무는 우리 집 강아지처럼 먹이를 그날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주면서 그러면서 기를 들여야 말을 듣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범무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영양 부족이 올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즉 퇴비를 주는 것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미리 준비도 하셔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날이 선선해지면 다시 벌레들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즉 가을 산란을 하고 그 산란된 알이 부화가 돼서 애벌레들이 다시 호두나무 잎이나 줄기를 갉아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충제를 살포할 준비를 다시 하셔야 해요. 관찰을 하시고서 다시 이제 산란을 하기 전에 살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늦었더라도 뭐 애벌레가 보인다 아니면 알이 보인다 라고 하면은 그때도 살충을 하여야겠죠. 이렇게 해서 호두나무가 양분을 축적한 상태에서 휴면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호두나무가 특히 조실성 호두나무가 굉장히 연약해져요. 그리고서 겨울에 동사하거나 이른 봄에 가지마름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거나 혹은 오리존 벌레의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퇴비도 넣고, 그리고 잎이 다시 자라서, 뿌리와 잎이 자라서 양분을 좀 흡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조실성 호두나무는 병이 많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그 말씀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하나의 증상임을 알고 계셔야 해요. 즉 뭐냐면, 만실성 호두나무는 열매가 늦게 맺잖아요. 그런데 조실성 호두나무는 굉장히 일찍부터, 심지어는 파종한 유묘에서부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어린 갓난 아기가 애를 벤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낳은 아기가 바로 자기 스스로 애를 벤다, 애를 낳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자기 자신도 성장을 해야 할 텐데, 성숙해야 할 텐데, 그 전부터 애를 갖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대단히 위험하겠죠. 똑같이 조실성 호두나무도 이와 같은 겁니다. 어린 아이가 애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잉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을 동시에 한다. 그러다 보니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는 그런 양분과, 그리고 내가 성장을 해야 할 양분과 두 가지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조실성 호두나무의 특성을 잘 아시고서 양분 관리도 잘 해주시고, 나무의 일반적 관리도 잘 해주셔야 해요. 즉 여러분들이 호두나무 열매가 맺혔는데 호두나무 잎이 뭐 검게 타거나 누래지거나 하는 증상들이 많이 조실성에서 나타나는 이유가, 어느 시점에서 어떠한 양분이나 수분이 과다하거나 혹은 부족할 때 이 호두나무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이 종자를, 자신의 아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머지 양분을 전부 다 열매에다 밀어 넣고, 그러고서 자기 이파리와 자기의 새 줄기를 갖다가 도태시키는 거죠. 즉 이것이 이 번식을 위한 본능이고, 자기 자식을 지키기 위한 보호 본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 관리와 양분 관리를 참 조금 더 만실성 호두나무보다는 훨씬 더 치밀하게 해주셔야 그러한 증상이 조실성 호두나무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시면은 왜 조실성 호두나무는 만실성 호두나무보다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겪어서 유묘가 성목이 되었을 때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즉 유묘일 때 열매가 막 맺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 충분한 뿌리와 광합성의 이파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종자를 키우려고 하는 그러한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만, 나중에 6, 7년 지나고서 나무가 완전히 성목이 되었을 때에는 그때는 밸런스가 맞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러한 증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조실성 호두나무를 키우면서 왜 이렇게 병이 많으냐. 근데 병이 아니라 이게 증상이라는 거예요. 증상인데 뭐 병이 많다. 그래서 막 약을 이거저것 막 갖다 뿌리죠. 그럼 또 약해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오히려 그럴 때는 양분과 수분 관리에 더 치중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호두나무가 컨디션이 유지될 것인지 확실히 관리를 좀 신경 더 써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들의 와이프가 잉태를 하고 입덧을 할 때 부작용이 나오잖아요. 입덧이라는 것 자체도 부작용이고, 할 때 우리가 뭘 자꾸 잘 먹이고 조금 더 산모와 잉태된 아이가 함께 잘 버티고 자랄 수 있게끔 좀 더 치밀하게 신경을 쓰듯이, 조실성 호두나무는 산모를 관리하듯이, 산모를 돌봐 주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산모가 아니라 임산부죠. 임산부. 예. 여러분들 조실성 호두나무 상당히 매력적인 나무입니다. 조금 임산부를 관리하듯이 약간은 좀 까다롭지만 그래도 그만한 나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른 나무들도 조사하고 함께 공부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호두나무만한 것을 찾지 못했노라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그리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